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가의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2020년 대통령 선거를 다시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최근에 재선 가능성의 이야기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방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의 재선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역시 이런 이슈가 외신들을 통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실러 교수는 2020년 내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증시도 함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하는 사람이고 또 투자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좀 근거였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화로운 삶과 통큰 소비의 모델이고 이것이 증시를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돼줄 수 있을 것이다. 젊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생활 방식 그리고 친기업적인 성향이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기업적인 후보다. 그리고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교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본인이 더 잘 제어할 수 있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채용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망해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연준 이사 후보자들로 본인의 연준 이사 후보자들을 본인의 사람들로 채우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2년까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때까지 인내심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에서도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계속 솔솔 나오고 있다는 것 함께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이거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좀 연결된 이야기인데요. 레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허먼 케인 그리고 스티븐 무어 외에 다른 연준 이사 후보군들과도 접촉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오늘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과 친하고 본인에게 긍정적인 인사들로 연준 이사들을 채워나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이것이 시장에서 그리고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케인과 무어가 만약에 사퇴할 경우에 연준 이사 자리를 놓고 다른 사람을 인터뷰하는 것이냐라는 언론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 커들러 위원장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후보와도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근데 이것이 꼭 두 사람이 낙마할 것이다라는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백악관에서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한다. 여러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커들러 위원장은 여전히 이 두 사람에 대한 인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요. 본인도 이 두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역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인과 무어에 대한 자질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개인사라든지 그리고 자질에 대해서 과연 연준 이사로 괜찮은 사람인가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친트럼프적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과연 이 두 사람이 연준 이사로 안착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애플과 퀄컴의 이야기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제는 소송전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하루 만에 애플과 퀄컴이 합의를 봤습니다. 애플과 퀄컴이 2017년부터 시작했던 법정 다툼을 모두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칩셋 공급 조건에도 합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과거로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7년 1월에 애플과 애플이 퀄컴이 공급하는 칩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용을 청구하고 있고 10억 달러의 리베이트 지급을 거부했다라고 하면서 1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먼저 애플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퀄컴이 반대급부적으로 우리도 그러면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응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러면서 애플과 퀄컴이 전 세계적으로 소송을 벌인 건수가 유럽, 미국, 아시아 할 것 없이 80여 건에 이르는 소송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러면서 한 300억 달러에 달하는 양사의 소송전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부로 일단락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애플은 앞으로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 들어가는 이런 퀄컴의 칩셋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양사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애플과 퀄컴이 또 6년간의 특허 사용에도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이러면서 애플도 일단은 불확실성이 조금 제거됐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은 긍정적인 시장의 반응이 나오면서 오늘 23%나 급등, 시간외 거래에서도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두 종목의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또 하나 스포츠 업체 브랜드인 나이키와 아디다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자, 얼마 전에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 조지아주에서 열렸던 PGA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타이거 우즈가 정말 오랜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타이거 우즈가 인간 승리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스포츠 브랜드 업체인 나이키가 굉장히 큰 빛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이키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전에 타이거 우즈가 성추문 때문에 여러 가지 스캔들로 거의 꼬꾸라지고 있을 때 타이거 우즈를 지원해줬던 다른 회사들, AT&T라든지 질레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실추 때문에 당장 스폰서십을 해약했습니다. 그런데 나이키는 끝까지 타이거 우즈를 믿고 현재까지도 타이거 우즈를 지원해주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빛을 발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시장조사 업체 아펙스 마케팅에 따르면은 우즈의 마스터스 우승에 따라서 나이키의 브랜드 가치가 2,250만 달러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주말 경기 이후에 나이키 주식을 사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40억 달러나 불어났습니다. 나이키는 이렇게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데, 반면에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는 이 타이거 우즈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런 골프 사업을 좀 접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때 피해, 크게 돈을 들여 투자했던 것이 돈이 전부 다 날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앞으로 나이키의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간 시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